네, 어제 고 김유민 양의 생부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 선언으로 투쟁 명분이 사라진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그래도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중도파 의원들이 장외 투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요. 요즘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옛날에 배울 때는 유관순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걸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의 칼럼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 신문을 갖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한 번쯤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꼭 좀 조선일보 오면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를 보면 그 문제의 교과서를 쓴 저자하는 말이 지면이 없어서 못했답니다. 교과서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100페이지가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면이 없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쓰지를 못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선생님들이 수업 때 가르치면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분들, 예컨대 그분도 써야 되겠지만 전태일 씨 같은 분은 많이 써야 되겠다 이거죠.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지면이 없어서 쓰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많은 역사상의 인물 중에 하나인지 난 이분 같은 분이 정말로 학자로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신문을 만들 때 기사를 쓰는데 너 왜 기사 안 썼냐? 그러니까 나 지면 없어서 안 썼다. 중요한 기사면 지면을 만들어서도 쓰는 거고. 그렇죠. 방송 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 방송도 있고 특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관순 열사에 하신 일이 지면이 없어서 안 쓸 정도인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좀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이면 더 보시고 안 보시는 분은 꼭 좀 찾아보시길 말드리는 심정입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식 투쟁을 했던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의원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쭉?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로서 국가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걱정되는 것은 세월호와 함께 혹은 세월호 이상으로 침몰해가는 새정치연합을 구출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정당 중에 제1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정당이 침몰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지금 세월호 이상으로 또는 세월호와 함께 이 야당을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야당이 강력해야지 여당도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400만 표 이상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당이 침몰하면 국가 전체가 위험해진다 이거죠. 이 참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어디서 오고 있는가? 그걸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짚어볼까요? 첫째는 이 유민이 아빠. 그러니까 김영호 씨가 일종의 무면허 선장이십니다. 여기서 면허가 있냐 없냐라는 건 유민 아빠가 새정치연합의 당직자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분이 단식하면 전직 대통령 후보도 단식하고 이분이 그만두라면 대통령 후보도 그만두는 그러니까 이분이 면허도 없는 정당 가입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인데 신분상 이분이 하시는 대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한번 신문 오늘자 보시죠. 조선일보부터. 조선일보 오늘 사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김영호 유민이 아빠죠. 야도 단식 풀고 국회로.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이제부터 국회로 가서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김영호 씨 아닙니까? 이분이 따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바로 야당 당수처럼 행동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문 한번 보시죠. 요건 좀 이따 인용할 거고요. 네. 또 동아일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조선일보입니다. 그럼 이 김영호 씨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네. 김영호 씨를 치료한 분은 서울 동부병원의 이보라 과장인데, 네. 이분은 전에 새정치연합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대의원이었다 이거죠. 세월호를 이끄는 단체들 가까운 병원 데려가지 않고 지금 생명이 위독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가까운 데고 이주과장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른 의료진은 접근을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따님을 잃어버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후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또 보시죠, 이제. 이분은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대통령 앞에서 막말했다는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욕을 했죠. 네, 남경필 지사한테도 욕을 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말씀은 나는 대통령한테 아닌 경원에게 욕했다 이겁니다. 난 여기서 경원 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욕하면 안 되고 경원한테는 욕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주 비근한 예로 예컨대 김영우 씨가 단식을 하고 있는 그 앞에 가서 구두발로 땅을 꽝꽝 쳤어요, 이제. 네. 누가 봐도 김영우 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데, 김영우 씨가 예를 들면 왜 내 앞에서 이러냐고 하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친 게 아니라 땅을 때린 거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경원에게 욕해도 된다. 이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날 이분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어쩌면은 네. 이분은 세월호로 인해서 딸을 잃은 아버지고 그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주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그때는 격앙돼서 정신이 없어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아무 말이나 했다라는 것하고 대통령 아닌 경원에게 욕했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단체들이 생명이 위독하면은 그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병원, 훌륭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네. 통진당 대의원, 다른 의료진은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굳이 멀리 이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낳고 말하자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순수하게 아버지를 잃은, 따님을 잃은 아버지스럽게 행동을 한 것처럼 누가 봐도 납득이 된다면 네. 그거는 국민적 공분 속에 동참이 되겠죠. 네. 네. 그 새정치연합의 수장인 박영선 국민공간혁신위원장, 네, 그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죠. 구명조끼부터 챙긴 챙긴 박영선. 이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가 될 때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나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진 다음에 국민공감혁신위원회 비대위를 그렇게 이제 국민이 공감하는 그래서 그때 독배를 마시려면 기꺼이 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생활정치를 구호로 내세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갈짓자 행마죠. 협상을 했다가 퇴짜 맞으니까 다시 또 협상했다가 안 되니까 삼자 협상을 했다. 그 다음에는 또 거리로 나갔다. 그런데 아까 조선일보의 기면을 다시 보시죠. 네. 거기 기사 대목에 보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제안에 대해 유가족이 거부하자 이튿날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단식 중인 김 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네. 이거는 그 피해자의 아픔은 있지만 정당의 대표가 용서를 빌을 일은 아니에요. 내 선택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을 받거나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구하는 문제지. 아니 무슨 대역죄를 졌다고 그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만약 이런 식이라면 박영선 의원은 무릎이 다를 겁니다.
모든 데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야당으로 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하기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구명조끼를 그 세월호에 탄 야당에 탄 선원들을 승객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나온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죠. 네. 누가 지금 박영선 의원 보고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 말대로 협상이 됐을 경우에 이분은 새정치연합의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할 게 없고 제발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해달라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용서까지 미는 마당에 뭘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네. 스스로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보여짐직한 행동을 함으로써 정치인 박영선 의원은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는 사람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강하게 소신을 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난 불신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내든지 지금도 뭐 일각에서는 그만두라는데 아니야 더 해야 되고 원내대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어요. 다 남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제 배가 침몰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배에 탄 지금 선원들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파들이죠. 중도파들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이제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네. 있는 거죠. 선상반란이 나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항로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 네. 팡목항으로 가지 말고 원래 행로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 중도파들의 숫자는 지금 얼마 되지 않는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분들이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자기네들이 탄 배가 어떤 배인가를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신문 한번 보시죠. 예. 여론 지지받은 중도파, 강경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대요. 이것이 언론이 한 얘기가 아니고 보수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극우 인사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야당의 중도파가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강경파는 뭐라고 하냐면 빨대라고 하고 있어요. 빨대. 빨대요. 아까 뭐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움직이는 대로 한다는 빨대라고. 강경파는 야당 보고 빨대라고 그러고 중도파 보고. 네. 중도파는 나라를 망치는 강경파 득세하면. 네. 이분들의 얘기는 이릉 보기에는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야당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장애투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야당 지지층에서도 네. 국민들은 60%가 넘고 예. 이런 지지를 받는 이분들이 얘기는 이제 원래 항로대로 가자. 야당이 가야 될 길대로 가야지. 네. 공연히 그 팡목항으로 가가지고 이제 세월호에 이어서 야당이 침몰하게 됐다라는 경고음을 지금 발면서 배 위에서 지금 난리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네. 이 세력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이제. 네. 지금 새정치연합에게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네, 계속 굉장히 나쁜 힘들죠.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침몰 정도인데.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네, 것들이 그렇죠. 좀 뭔지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야당의 운명은 누구에게 맡겨있냐? 여당에게 맡겨졌어요. 이완구 대표로 상징되는 여당에게 맡겨졌어요. 네. 자, 이분이 유가족하고 어쨌거나 만나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든 없든. 여기서 합의가 되면은 밖에 있던 야당은 들어와서 두 분이 합의한 거를 지켜보는 과정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유족들하고 얼마만큼 근접된 합의안을 만드느냐. 그래야지 야당은 이제 투표하러라도 돌아오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운명에 있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정치라는 거는 작지만 강한 세력이 야당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수파지만 강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김영삼 대통령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고대 여당을 끌고 가는 게 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야당이 자기네들 항로를 잃어버려서 여당이 찾아줘야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됐다 이거죠. 남의 손에 운명을 맡겼군요. 절대로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건전하고 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말로 여당이 정신을 차리지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이제부터 여당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이제 기가 막힌 나라가 되는 거죠. 저러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배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이럴 바에는 서로 원수처럼 살 거 없고 각자의 길을 가자.
그래서 야권 재편의 도화선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온건파는 온건파, 중도파는 대로 남고 강경파는 다른 정당하고 합쳐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세월호 정당, 단식 정당, 강경야당 이런 소리가 이제 붙을는지 모르죠. 네. 그를 때려가 붙겠죠. 근데 그건 개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총선이 가까울수록 공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론에 갈등이 따라서 그러니까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말씀이시죠. 민심에 예민한 분들이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네, 오늘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분열 그리고 현재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